도심 한복판에 헬기가 추락해 소방관 5명이 순직했습니다. 사고가 난 헬기는 세월호 참사 수색 지원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곳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곳이어서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는 학생 수백 명이 수업 중이었습니다. 오늘 헬기 추락 사고 1년 전엔 공군 훈련 전투기가 도심에 추락했습니다. 도심에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자 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쌀시장 전면 개방을 공식 선언하기로 한 가운데 농민회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 도심 한복판에 소방 헬기가 떨어지는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소방 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관 5명은 모두 순직했습니다. 세월호 수색 작업을 도우러 온 강원도 소방관들이었습니다. 헬기는 이륙한 지 4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먼저 사고 개요를 송정근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비 오는 아침, 광주 하늘에서 비행물체가 맹렬한 속도로 곤두박질 칩니다. 도심 한복판에 떨어진 비행체는 추락과 동시에 폭발했고 곧바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광주시 수안지구에 소방 헬기가 추락한 건 오늘 아침 10시 53분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소방관 5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추락 직전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굉음 소리가 한 4, 5초 정도 들리더니 어떤 그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그런 큰 굉음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이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 다른 일반인들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시신 5구를 수습하여 KS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다친 행인 1명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헬기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회수 작업을 벌이는 한편 공공항과 헬기 사이에 오갔던 교신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지만 그 아찔했던 순간은 블랙박스와 CCTV, 시민들의 스마트폰 등 여러 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일반인 피해가 이만해서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어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오전 시간대 한적한 아파트 단지. 빨간불에 멈춰서려던 시내버스가 초록불에 다시 출발해 정류장을 지나고 정확히 10초 뒤 버스가 지나간 바로 그 자리에 헬기가 추락하면서 도로 한가운데 큰 화염이 일어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정류장을 통과한 버스 뒤편에 폭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꽝 하는 소리에 밖에 보니까 연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학교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해서 차량 가지고 일단 지원 이렇게 나와봤는데 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갑작스런 폭발에 달리던 택시에서 여성 승객 2명이 뛰쳐나왔고 인도에 있던 행인들도 혼비백산 몸을 움츠리며 대피합니다. 헬기가 떨어진 지점은 중학교 바로 옆인 데다 아파트 단지와 주변 상가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가 이제 중학교가 있잖아요. 학생들 이제 대피하는 소리.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고 났다니까 이제 고함 소리 들으면서 더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헬기 조종사가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었기에 최악의 민간인 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추락 사고가 난 광주 수안지구는 학교와 아파트, 상가들이 빽빽히 들어선 택지지구여서 하마터면 최악의 대형 참사로 기록될 뻔했습니다. 학생도 주민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계속해서 윤군수 기자입니다. 소방 헬기가 어느 쪽으로든 10m만 비꼈어도 학교나 아파트에 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면서 당시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크게 놀랐습니다. 다 놀라서 선생님들 다 복도로 뛰어나오고 학생들은 다 교실에 있으라고 그러고. 사고 이후 학생들은 복도로 몰려나와 담장 너머로 현장을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의 안부를 묻는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쳤고 학교 측은 문자메시지와 SNS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부모들이 첫째 걱정도 하고 그럴까 봐서 바로 연락 취해가지고 학부모들한테 SNS로 문자 보내고 도로 건너편 상가의 상인들도
갑작스런 굉음과 이어진 폭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폭발음이 들리고 나서 제가 달려나가 봤습니다. 달려나가 보니까 굉장히 그 큰 엄청난 연기가 하늘을 솟구쳐. 폭발 당시 발생한 파편이 상가로 날아들어 유리창이 깨졌고 놀란 상인이 병원에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현장에 나온 아파트 주민들도 처참한 사고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안도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항공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였던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이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헬기 블랙박스 등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겠습니다만 일단 화면상으로 봤을 때 사고 원인 어떻게 추정할 수가 있을까요? 예. 먼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소방관과 조종사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 화면에 나온 그 헬기 추락 장면을 보면 항공기는 틀림없이 조종 불능 상태에 빠져서 조종사가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장 크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항공기의 기체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은 살아있더라도 조종 계통에 결함이 발생하면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조종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항공기 추락 자세가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추정이긴 합니다만 헬기 조종사들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피해가 이 정도로 최소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에 헬기 조종사들의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조종사들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비행할 때도 가능한 한 비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의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행 경로나 장소들을 정하고 또 비행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착륙을 할지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또 규정에도 그렇게 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규정을 떠나서 조종사들은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자신의 안위나 비행기 안전보다는 지상에 있는 그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본능적인 일입니다. 네, 그래도 조종사 입장에서는 아주 인간적으로 봤을 때요. 본인의 생명을 위한 탈출 그리고 그 매뉴얼 이 사이에서 인간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자기가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개 그 헬리콥터는 저고도로 비행을 하고 탈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탈출하는 것보다는 직접 착륙하는 게 더 안전하고 또 그거보다는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상에 있는 인명의 안전을 위해서 그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원인 조사를 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앞서 잠시 그 사고의 원인을 좀 이제 간략하게 추정을 했습니다만은 사고의 원인은 한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결부가 되고 특히 그 사람의 실수나 그다음에 항공기의 결함이나 그 날씨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사고가 나는 게 일반적인 그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고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를 취해야 다음에 유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도심이나 인근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공항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겠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광주시 세화동에서 공군 고등훈련기 T-50이 추락했습니다. 광주공항을 출발한 훈련기는 이륙 8분 만에 추락했고 조종사 2명이 순직했습니다. 훈련기는 논으로 추락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방향이 조금만 틀어졌거나 추락에 시차가 존재했다면 도심에 추락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에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학교도 많은 곳이라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지금 답변하기도 막 떨리네요. 지금 막 이런 갑자기 일하다가 봐가지고. 추락 지점은 광주공항의 활주로 연장선에 위치해 있고 훈련기들이 선에 훈련을 하는 등 항공기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이륙이나 착륙 전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물론
평소에도 주민들은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이후 헬기 추락 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2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비행장을 이전해버려야 돼. 다른 데로. 아이고, 소음도 심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잇따른 항공기 추락으로 도심에 위치한 공항을 이전해달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정부의 쌀 개방 선언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정부가 여론을 수렴하는 척하며 관세와 선언을 6월 말에서 7월로 연기해오다 끝내 개방 선언을 결정했다며 기습적인 정부의 발표는 쌀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고 비난했습니다. 농민회는 내일 순천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 방안을 밝힐 계획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선거구 4곳에서도 공식 선거운동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송환기 새누리당 후보와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장원섭 통합진보당 후보, 문정은 정의당 후보, 양청석 무소속 후보 등 5명은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와 순천 곡성 선거구, 영광 한평 담양 장성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표박狩이에 나섰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부터 후보들은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와 현수막 설치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획 예방정비 작업을 벌이던 한빛 6호기의 재가동이 승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설 성능 9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기술 기준을 충족했다며 한빛 6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6호기는 오늘부터 출력을 끌어올려 다음 주 22일쯤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지방은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지금은 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